이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가 PC와 모바일 등에서 다운받은 스트리밍 영화 방식과 상영관에서 동시에 개봉하겠다는 제작사의 의지에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에서의 개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영화 옥자가 상영을 앞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 옥자는요,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무려 560억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를 자기가 제작을 하다시피 한 거니까 넷플릭스에서는 당연히 스트리밍 서비스망을 통해서 개봉을 하길 원하겠죠. 그렇겠죠. 예. 우리는 보통 이제 IPTV라든가 네. 뭐 케이블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그런 형식으로 이제 특정한 옥자 이렇게 상영하는 걸 갖다 클릭을 해가지고 돈을 딱 지불하면 그 영화를 갖다 집에서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네요, 그거. 그렇죠.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영화는 그래도 스크린에서 개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 개봉이라도 영화관에서 개봉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근데 넷플릭스는 통 크게 허락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멀티플렉스들이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VOD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은 영화관에서 반드시 상영을 하고 난 일정 시간 후에 해야 된다. 동시 개봉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79개, 103개 스크린. 이거는 주로 이제 대한극장이나 서울극장 같이 중소 멀티플렉스들 아니면 이제 단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들어왔던 그런 단관에서 네. 이걸 받겠다라고 해서 한 103개 스크린 정도가 확보됐고요. 네. 뭐 예배율에 따라서 스크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세 개의 거대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GV라든가 롯데 시네마, CGV 그리고 메가박스 이 세 개 체인들은 지금 거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CGV라든가 메가박스가 전국적으로 다 그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전체 스크린의 90%를 이 그래요? 멀티플렉스 세 개 체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극장에서 시사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바로 이유. 그것 때문이죠. 예. 대한극장도 위치는 뭐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위치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고객의 만족도는 늘 1위, 2위를 다투는 극장이 대한극장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진짜 영화관마다 거의 다른 영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여러 네. 영화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은 가보면은 네. 어떤 때는 미라만 싹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은 뭐 밤늦게 가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가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다양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 멀티플렉스들은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평론가님 그 PC나 모바일 등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좀 특이한 상영 방법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개봉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동시에 개봉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그 대한극장 이런 데 멀티플렉스인데,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근데 이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방식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개봉이 아니라 이제 VOD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29일 날 자정서부터 그거를 스트리밍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1억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그런 VOD 서비스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예.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케이블 TV가 있는데 케이블 네. TV보다도 넷플릭스가 더 많은 회원이 가입돼 있고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영화와 미드 네.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넷플릭스의 제작 작품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해서 정치 미드 굉장히 네. 유명했었죠. 예, 그래서 요즘 이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던 그런 넷플릭스의 컨텐츠인데 네. 이렇게 컨텐츠들을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영화보다도 더욱더 그 완성도 높은 그런 그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은 영화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넷플릭스용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마 트렌드가 상당히 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프랑스에서는 그러네요. 칸 영화제의 옥자가 이제 출품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 극장협회에 반발이 부딪혔었다 그러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요. 이번에 칸느 영화제에서 옥자가 좀 데미지를 입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래요? 칸느 영화제는 네. 변화되어 있는 그런 영화 제작 유통 환경에 네. 발맞춰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 2편을 공식 초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자였는데요. 이 영화가 공식 초청되자 프랑스 극장협회는 프랑스 내부의 이제 극장법을 근거로 극장에서 걸리지 않는 컨텐츠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좀 다른 각도인 것 같네요, 느낌에. 그렇죠. 실제로 프랑스 내 국내법에서는 네. 영화라고 하면은 극장에서 걸리는 것을 컨텐츠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칸느 영화제인데 그것도 그 영화제 안에 예. 어떻게 보면은 VOD물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것이 이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단은 심사위원 중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올해까지는 네. 이제 넷플릭스 제작의 작품들을 받아들이되 내년서부터는 아예 이렇게 그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영화의 대상으로 초청을 하지 않기로 칸느 영화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프랑스에서는 영화라 그러면 극장의 문화다. 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 손실과 이익과 손해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렇게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게 되면 이 제작사는 손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요. 네. 넷플릭스에서는 네. 이미 어느 정도 이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의 회원은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1억만인데 8만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화 옥자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의 회원이 얼마나 가입할까요?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아. 그러면 이제 옥자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넷플릭스는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아, 좋은 영화를 만드는구나. 실제로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한 번쯤 들어가봐도 되겠네. 이런 홍보 효과도 엄청나게 얻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마케팅이 돼버렸네.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실제로 그래서 넷플릭스는 네. 의문의 1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1패를 안고 있는 데가 멀티플렉스 체인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티플렉스 체인은 여태까지 이제 홀드백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다양한 영화 제작사들이 요청을 하는데 잘 안 지켰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영화를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 때문에 마음대로 걸었다가 네. 조금 시원찮다 싶으면 뺐다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작하는 영화가 있으면 마음대로 그거를 뒤로 밀어놓고 걸다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갑질을 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갑질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이번에 대리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습니다만은 대리꾼이요? 예, 대리꾼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지 2주 만에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VOD 서비스라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네. 대리꾼은 VOD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가 되기 전에 이제 멀티플렉스 체인은 3주라고 하는 홀드백 기간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지켜졌던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거는 멀티플렉스의 이해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립영화나 성인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을 딱 해놓고 하루 만에 바로 VOD 서비스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 개봉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번만 그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자기네들 카운터 안에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자기네들한테 최소한 3주를 줘야 충분히 이제 팔아먹고 그리고 VOD 시장으로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재밌는 것은 그동안 멀티플렉스들이 쭉 얘기했던 게 시장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관객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영화는 많은 관에서 많이 열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관객들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안 연다는 거.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사실은 멀티플렉스는 명분을 잃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문의 1패를 당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의외로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이 대한극장이라든가 서울극장 같은 중소 멀티플렉스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500만 정도는 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0세 개의 스크림이 이제 완전히 뭐 그야말로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유성수 때문에 평론가님 은근히 좀 고소해 하시는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들이 이전까지 자기네들의 힘을 제대로 우리 영화계의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한 데 쓰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독점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겁니까? 소비자들은 아니면은... 일단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103개의 스크린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멀티플렉스에서 장악되어 왔던 그런 시장을 좀 깨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관 극장들을 찾아가는 재미들도 이번에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화의 흥행이라는 게 그 영화의 어떤 질이라든가 작품성보다도 이러한 그 유통 체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우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예매율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딱 만석만 오픈했는데 예매율 2위예요. 그럼 만석은 다 매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옥자가요. 옥자요. 그런 상태라서 지금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뒤에서 지금 약간 나 떨고 있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쩍 열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하다 보니까 장사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비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유통회사에 의해서 그게 좌우됐던 것들이 좀 바뀐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 VOD 서비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멀티플렉스한테 힘이 있었던 것들이 VOD 쪽으로 좀 스트리밍과 VOD 쪽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도권을 영영 놓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멀티플렉스 공룡 체인들이 이거를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점차적으로 영화를 소비하는 트렌드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가 이런 어떤 도박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VOD 서비스로 개봉 영화 보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다가 뭐 그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완전히 영화관 같은 환경 구축하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만치 않은 싸움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영화관은 영화관 나름대로의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미 뭐 3D 영화 이거는 뭐 집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거의. 그리고 4D 영화들도 있고 또 특별한 그 프리미엄 영화 서비스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멀티플렉스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뭔가 하여튼 유통 방식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의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딱 또 정점을 찍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그럼요. 지금 29일에 개봉하는데 그 전에 시사회를 놓쳐가지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이 옥자라는 영화는 여러모로 어떤 스토리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해서 그 식량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슈퍼 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 슈퍼 돼지 하나를 한 소녀가 자기 그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슈퍼 돼지를 놓고 벌어지는 해프닝들과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 전개를 담고 있는 영화가 옥자입니다. 상상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세기말적인 분위기, 문명에 대한 비판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라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